안녕하십니까. 경제법 중에서 이제 공정거래법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6번째인데요. 자,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자, 6장의 내용입니다. 법에서도 우리 챕터상으로 볼 때 6장인데 재판매 가격 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제한입니다. 유지행위의 제한. 이것도 제한해야 되는 행위예요. 원래 그 재판매 가격 유지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원래 그 경제학에서 그 산업조직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조직론뿐만 아니라 뭐 경영학의 뭐 마케팅 분야라든가 유통 관련된 데서 의뢰 많이 나옵니다. 그 재판매 가격인데 이 재판매라는 게 리세일입니다. 여기다 리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자, 제조업자가 예컨대 제조업자가 소매업자한테 제품을 갖다 공급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조업자가 공급할 때는 소매업자한테 싸게 주잖아요. 근데 소매업자가 소비자한테 팔 때는 자,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잖아요, 또. 이게 바로 이제 재판매 가격이라는 게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매업자가 판매할 때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칙은 오픈 프라이스예요. 오픈 프라이스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그거는. 원가가 얼마든 간에 제조업자한테 얼마에 사왔든 간에 제조업자한테 얼마를 주고 사왔든 간에 소매업자가 팔 때는 뭐예요? 소비자한테 팔 때는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엔 제한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재판매 가격의 유형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상한 가격이 있고, 보통 상한 가격은 뭐 국내에서 쓰는 용어는 과거 일본식 용어 해가지고 항상 또 뭐 최고 가격이 이런 맞습니다. 최고 가격, 상한 가격이에요. 또 하한 가격도 있습니다. 하한 가격도 있고요. 근데 어떤 특정 가격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상한 가격은 뭐냐면 제조업자가 소매업자한테 제품을 갖다 공급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근데 10,000원 이내에서 팔아라 이거예요. 최대한 10,000원을 넘지 마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에 10,000원의 한도를 두고서 그 이상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한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 다음에 하한 가격은 뭐냐? 이걸 절대 10,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아라 이거죠. 세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라. 해갖고 이제 하한 가격인데 이걸 최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정 가격, 요건 10,000원에 팔아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뭐 되게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포장에 붙어 있었어요. 권장 소비자 가격. 그 권장 소비자 가격 얼마나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권장 소비자 가격은 누가 정한가? 아예 포장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에 인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에 대해서 무언의 압력이죠. 이 가격 받고 팔아라 이거예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얼마인데 그보다 좀 싸게 팔면 기분 좋지만 만약에 그 가격 그대로 받거나 좀 비싸게 받으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이제 그 산업 현장에서 흔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을 정하는 것은 판매자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1번에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등에 관해서 법 29조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그래서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사업자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 많이 해왔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한 겁니다. 자, 사업자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이제 예외가 항상 있죠.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 가격 유지행위로서 상한 가격을 정한 건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 가격 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관련해 가지고 2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1회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예외 규정. 하나는 뭐예요? 저작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물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저작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물과 또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춘 상품이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뭐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자, 재판매 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예외 규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야, 근데 자,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당해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다음에 세 번째로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생활필수 같은 경우입니다. 일상의 생활필수, 뭐 치약이나 칫솔이나 뭐 비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자, 사업자가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일회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일회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 소비자들에 의해서 일상 사용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봐주시고요. 다음 3번에 자, 대통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고 그랬죠. 그 대통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고 하면 저작권법의 저작물 중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고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 그래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입니다. 이건 시행령에 나온 규정입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지정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 4번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 위 이해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죠. 당연히 지정 신청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이해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는 당연히 알려야죠. 널리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당연한 절차죠. 자,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시험 문제 같이 나옵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법 30조에 나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의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지의 수정.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고시한 상품을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도 된다 해가지고 지정 고시한 상품을 자,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재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자,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업자에게. 자,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재판매 가격 유지의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그래서 재판매 가격에 수정해가지고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일정 가격 이상으로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일 먼저 나온 얘기죠.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뭐요? 자, 시정 조치와 또 과징금이 있습니다.
자, 시정조치와 과징금. 은에 나오는 거죠.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먼저 시정조치가 나옵니다. 자, 시정조치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죠.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뭘까요? 첫 번째는 당해 행위의 중지, 두 번째 뭐예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다음에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항상 같은 내용입니다. 뭐죠? 첫 번째 당해 행위의 중지,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또 기업의 뭐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업이 벌벌 떠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하는 거죠.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입니다.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개 매출액의 100분의 2하고 매칭이 되는 게 5억 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개 이제 5억 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금액도 사실은 그 금액도 그래요. 그 위반 행위의 정도, 내용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 위반 행위로 해서 만약에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100분의 2라고 하더라도 뭐요? 과징금 한도가 더 커집니다. 얻는 이익이 더 클 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금액을 항상 신경 써서 봐주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한번 연습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했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먼저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에 예외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저작물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 또 한 가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우죠. 그 다음에 2번에 최고 가격 유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최고 가격 유지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용한다는 얘기죠. 자,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상품이나 용역의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 유지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상품이나 용역이에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자, 4번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자, 이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 판례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4번에 나온 내용이 바로 판례 내용이니까 특별히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 사업자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한테 지정을 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해야 한다. 보이죠? 틀린 거. 그쵸? 공정거래위원회죠. 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바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전담기구 볼 텐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 조정원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이 문제도 틀린 게 쉽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자 5번입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7장에 그 전담기구 내용이 나옵니다. 전담기구에 관한 내용 나오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공정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전담기구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전담기구 두 가지가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을 갖다 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법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조직 만들어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고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뭐예요? 시험 문제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내용은 쉬워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다른 것들은 뭐 해석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갖고 좀 어려울 경우도 있지만, 이건 아예 내용, 법의 내용으로 봐가지고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도 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 하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또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지, 누구 소속인지 뭐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해가지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많을 땐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가장 쉬운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쉽게 해결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 35조에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자, 1번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이 법 공정거래법이에요. 공정거래법인데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강행 규정입니다.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자, 국무총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둔다 중요합니다. 둔다 중요하고. 그리고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것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합니다. 자, 이제 소관 사무에 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법 36조에 나와요. 소관 사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관 사무가 있는데 법 36조에 나와 있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내기 좋죠. 6가지가 나열되어 있으니까는 뭐예요? 다른 데 나오는 거 집어넣은 다음에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 먼저 1번 보시게 되면, 자, 시정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제. 자, 시정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이것도 중요하죠. 자,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들 봐왔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 쭉 봐왔잖아요. 그게 다 소관 사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조정 등 경쟁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이게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입니다. 소관 사무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는 또 법 36조의 2, 나중에 이제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된 겁니다. 추가돼 갖고 이제 개정돼서 나온 건데,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동맹국끼리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서로 법으로 같이 이제 관계가 있는 나라들, 뭐 수출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정거래위원회, 자, 국제협력과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해가지고 먼저 1번 보시면, 자,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외국 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정부입니다.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정부는 그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 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근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사업자 이런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고 그런데 당연히 외국 정부와도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결할 수 있답니다.
누가? 정부는. 그리고 또, 자,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자, 외국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 정부의 법 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 나오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 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뭐요? 자, 그 사망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3번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인데, 자, 공정거래위원회 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 외국 정부의 법 집행 요청 시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구성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제 소관 사무 받고요. 다음에 두 번째 국제협력에 대해서 봤죠. 그럼 이제 보실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뽑는 게 아니라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몇 명으로 되고 또 이런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내용 비중으로 봐가지고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저 같은 별로 안 내고 싶은 건데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꾸준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구성도 한번 꼭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자, 법 37조에 나온 내용인데 먼저 1항 보시게 되면, 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또 1명입니다. 자,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9명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자, 위원회예요. 위원회니까 당연히 커미티 아니에요. 이게 위원회인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가지고, 자, 9일의 위원 9명입니다. 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더해서 뭐예요? 9명 위원입니다. 자, 그중 4인은 4명은 자, 비상임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4명이 비상임위원이면 상임위원은 몇 명이란 얘기예요? 5명이란 얘기죠. 5명은 상임위원, 4명은 비상임위원입니다. 자, 그 숫자도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2016년에는 그중에 6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숫자를 갖다가 틀리게 해서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인은 비상임위원, 그리고 나머지 5인이 상임위원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자, 소비자 분야의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이니까 이거 위원장이 제청하겠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자, 상임위원은 임명하는 것이고 비상임위원은 위촉하는 거예요. 상임위원은 임명, 비상임위원은 위촉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자,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다음의 자 중에서예요. 다음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그랬죠. 다음의 자가 이제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자, 공정거래위원회 그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물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게. 자, 기억에 2급 이상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그래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해서 2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2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은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15년 이상 있던 자. 그 2급 이상 공무원은 몇 년 이상 왜 표시 안 했을까요? 아무리 뭐 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무관 5급 공무원 돼가지고 2급까지 올라가려면 최하 못돼야 뭐 15년 걸립니다. 굳이 뭐 2급 이상이면 연도 몇 년 이상 재직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그 다음에 디귿 법률, 경제, 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이것도 15년입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이렇게 됩니다.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물론 뭐 공인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연구위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물론 연구위원은 다 박사급이에요. 다 박사들이고. 그 안에 이제 박사가 아닌 경우에 연구원 해가지고 뭐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제 박사학위 받게 되면 연구위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연구위원 하면 그것도 경력이 뭐예요? 한 15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부교수하고 같은 급으로 보는 게 연구위원입니다. 정교수하고 같은 위원으로 보는 게 선임연구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15년 이상 근무한 자예요. 그래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거 없이도 리을 기업 경영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자, 최소한의 자격이죠, 이게. 그 네 가지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합니다. 정무직으로 하고 자,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합니다.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기제인데 임기가 보장이 돼야 안 되죠, 요새. 한번 신문에 많이 나왔었죠. 정권 바뀐 다음에. 그래서 임기는 물론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는 뭐예요? 자르지는 못하면서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업무를 안 주는 거예요.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그래서 판사 출신 의원 하나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동안 또 문제가 있었죠.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르지는 못하니까 업무에서 제외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의 장은 정부위원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3번, 4번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처의 장은 정부위원이 됩니다. 자, 그 점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위원회니까 중요한 게 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 회의의 구분이 나오는데 이 회의도 참 잘 나옵니다. 자,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회의하고 소회의가 있어요. 전원회의가 있고 또 소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해가지고 전원회의하고 소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 그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회의에 구분해가지고 37조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합니다. 전원회의하고 소회의로 구분하는데 전원회의는 전원이 참여하는 거 아니야. 9명 전원이 참여하는 게 전원회의고 반면에 소회의니까 그보다 적은 인원 가지고 회의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소회의는 뭐예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 그러니까 3명 가지고 소회의 만드는 거 3명. 3인으로 구성하는 건데 그 안에 상임위원 얼마?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를 구성합니다. 라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공정거래위원회 5개 이내에 소회의를 둡니다. 물론 이제 소회의마다 담당하는 역할은 다르죠. 담당하는 소관 업무는 다르지만, 자, 공정거래위원회 5개 이내입니다.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각 소회의에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법에 나와 있는 규정 자체는 그 가로 5번 바로 밑에 나온 내용이고,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내용, 요거는 바로 시행령에 나온 내용이에요.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5개 이내에 소회의를 둡니다. 5개 이내 소회의를 둔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각 소회의에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소회의의 구성위원, 상임위원 1명, 상임위원 아닌 위원 2명입니다. 3명이에요. 그래서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 44조는 아직 안 봤습니다. 안 본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의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원의 제척, 기피, 회의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에 규정에 의한 제척, 기피,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의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연히 뭔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회의의 구성위원하고 뭔가 관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 관계 있는 사건을 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 기피, 회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당의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당의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또 당의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이 소회의의 위원에 집어넣는 거, 이 사람 빼고. 그래서 이제 관련이 있는 그 사람은 빼는 겁니다. 빼고 나서 심의하도록 한다. 그래야 공정한 거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회의에서부터 이게 공정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당의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이 당의 사건에 관하여 다른 소회의에 소속된 위원을 이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2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 업무라고 그래요. 이건 소관 업무가 아니라 분장 업무라고 합니다. 자, 5개 이내에서 소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이내의 소회의가 담당하는 업무는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분장 업무라고 합니다. 분장이라는 게 나눈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데 각 소회의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자, 위원장은 각 소회의에 분장 업무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불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시행령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체 회의하고 전원회의죠. 전원회의하고 소회의 관련해가지고 내용 한번 규정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회의와 소회의, 5개 이내의 소회의, 그 다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는 각각 분장 업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각각의 소회의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에 따른 조치들 모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실 내용은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입니다.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 먼저 이제 법 37조의 내용인데 법 37조의 3의 내용입니다. 전원회의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자, 전원회의가 담당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원회의의 관장사항이에요. 관장사항이라고 합니다. 관장사항. 관장하는. 전원회의가 담당하는 사항인데 이걸 관장한다고 그래요. 물론 일본식 표현입니다만은. 자,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전원회의에서 해야죠.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전원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신청. 이신청도 전원회의가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또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이것도 역시 전원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인데, 규칙이나 고시는 뭐예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전원회의에서 해야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의 관장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이나 규칙, 고시 등의 해석 적용, 이신청, 또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로 떠넘긴 사항, 그 다음에 규칙이나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런 사항, 또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전원회의가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는, 여기 규정된 거 다섯 가지 규정된 거 이외의 사항은 소회의가 심의 의결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